자, 여러분들이 외교관 하면은 떠오르는 아마 이미지가 있으실 거예요. 도대체 외교관들은 뭐를 하는 사람일까? 그렇게 궁금하실 텐데요. 아주 그 사전적인 의미로 외교관은 뭐 국가를 대표해서 다른 나라들과 협상을 하고 우리 국익을 지키는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외교관들에 대한 묘사를 해놓은 거를 보면 총 없는 군인, 국익을 위해서 총을 들지 않고 싸우는 그런 군인이다. 또는 나라를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정말 정직한 사람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그 외부에서 우리를 보는 시각과 그리고 저희 외교부 직원들이 일하면서 느끼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약간 유머스럽게 표현을 해봤는데요. 이걸 먼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교관. 도대체 외교관들은 외부에서 외교관들을 어떻게 보고 있고 외교관 스스로는 어떻게 느낄까? 이거는 영어로 돼 있습니다. 좀 양해를 구하고 What my mom thinks I do.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은 내가 나가서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할까? 우리 자랑스러운 반기문 총장님처럼 UN 무대에서 저렇게 멋지게 연설도 하면서 굉장히 거창한 일을 한다고 저희 부모님과 식구들은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내 친구들은 과연 제가 뭐를 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화려하게 차려입고 칵테일 파티에 가서 사람들하고 즐겁게 대화를 나누면서 저런 즐거운 시간을 가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아마 외부에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같은 분들이 보는 시각은 협상장에 나가거나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런 거를 한다고 생각을 하실 듯합니다. 그러면 저의 아이가, 제가 9살짜리 딸내미가 있는데 저의 아이가 엄마는 뭐를 한다고 생각할까? 그것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엄마는 출근해서 지구를 구하러 돌아다닌다 라고 제가 세뇌를 하기도 하고 집에 엄마는 왜 매일 새벽에 와?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엄마는 지구를 구해야 돼.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엄마가 원더우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면 제 자신은 제 직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나는 아주 미약하나마 우리나라의 국익 그리고 세계 평화에 작게나마 기여를 하고 있다고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면 제가 진짜로 하는 거는 사무실에 출근해서 연일 야근을 하며 문서에 파묻혀서 허덕거리는 저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좀 웃자고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거고요. 물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사무실에서 저렇게 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느 직종과 사실 하는 일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업무 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일도 굉장히 다양하죠. 사무실에서 우리나라 입장을 정립을 하면서 연설문도 쓰고 다른 나라와 유엔에 가서 어떻게 협상을 할까 고민도 할까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외교관이라는 정의와 그리고 여성이라는 정의 이거에 대해서 저도 이걸 어떻게 조화시켜서 좀 여러분이 흥미를 가질 만한 방향으로 이야기를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여러분이 여성 외교관 하면 떠오르실 만한 그런 분들을 좀 준비해 봤어요.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이죠. 이거는 캐더린 스티븐스 여기 전 주한 미 대사입니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여러분들은 여성 외교관 하면 대부분 이러한 인물들을 떠올리실 텐데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도 사실 여성 외교관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97년도에 외교부에 일을 시작할 때는 저희 선배들이 한 10분 정도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올 때는 9명의 여자가 45명 중에서 9명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비율이 점차 증가를 해서 2007년도에는 거의 70%
들어오는 신규 직원들이 다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조금 내려가긴 했지만 여전히 과반수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국립외교원에서 교육을 받으시는 학생들 중에도 여성 비율이 60%를 넘거나 뭐 거의 뭐 60% 이 정도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여성이라는 성별을 가지고 외교관으로서 활동을 할 때 무슨 특성이 있을까, 그런 거를 많이들 궁금해하세요. 이렇게 제가 학생들을 만나거나 하면 여자가 외교관을 하기 힘들지 않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면 외교관이 될 수 있나요? 두 번째는 가정과 뭐 병행하기 힘들지 않나요? 그런 질문이 대부분을 이루고, 또 부모님들도 자녀를 외교관을 시키고 싶은데 딸일 경우에는 결혼을 못할까 봐 그런 게 걱정이다 라고 상담을 많이들 해오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성이라고 해서 외교관 역할을 하는데 남성보다 크게 많이 힘들거나 불리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더 많은 책임과 가정과 병행이라는 그러한 역할을 맡기 때문에 힘든 것도 있지만,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한 그런 여성들이 가진 특성이 외교관이라는 그 직종에 굉장히 적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선배들을 봐도 그렇고 저희 후배들을 보면 더더욱 그렇고, 여성이라는 그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아주 잘하는 걸 제가 느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볼 때는 외교, 흔히 말하는 외교라고 하는 활동에 있어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른 나라하고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사무실에서 같이 근무를 하니까 그 직원들 간의 소통, 상하위 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도 여성들이 굉장히 잘하는 것을 느낍니다. 남자는 이게 여성과 남성의 약간 근원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 남자는 문제 중심적인 사고와 소통을 많이 해요. 그거는 아마 그 인류가 진화하면서 남성들은 나가서 사냥을 하고 자원을 수집해오고 위기로부터 가족을 지키고 그런 거를 하면서 빨리 효과적으로 소통을 해야 하는 필요성에 따라서 그런 소통 방식을 개발하게 된 것 같고, 여성들은 집에서 출산과 육아를 담당하고 하면서 아무래도 어린 아이와 표현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을 키우고 하면서 그 정서적인 소통을 하는데 더 익숙해지고, 그런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되다 보니까 더 정서 중심적인 소통을 하면서도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정서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그런 것을 굉장히 잘 훈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가 간의 그 협상이나 대화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이런 것이 굉장히 강점으로 작용을 한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그 사람이 다르고 다르고 하는 게 정말 이게 사람 간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이거는 국가 간에도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는 대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데, 상대방과 협의를 할 때 그거는 안 되겠다라고 단답형으로 끊는 것과 그거는 매우 어렵지만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결과는 똑같을 겁니다. 안 된다는 것, 그 요구를 수용해 줄 수 없다는 것.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생기는 다이내믹은 분명히 굉장히 다른 거죠. 그리고 여성들이 제가 또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굉장히 겸손하다는 그 측면입니다. 그리고 제가 남성과 여성을 이렇게 뭐 블랙 앤 화이트로 나눠서 그 일반화의 오류를 범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것이 제가 관찰한 그 추세입니다. 여성들은 굉장히 그 자신감 결여라고까지는 제가 하고 싶지 않고, 굉장히 자기가 가진 능력에 비해서, 내가 가진 능력이 80이면 항상 자기 자신을 40이나 50 정도로 그 생각을 하고 항상 좀 몸을 낮추는 경향이 확실히 있습니다. 그 남성들은 그에 비해서 가진 능력이 50이라고 해도 그것을 굉장히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90, 100 정도로 그 프레젠테이션 하는 그러한 경향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자 후배들에게도 그렇게 조언을 하는데, 그 당신이 가진 그러한 능력에 대해서 주눅들지 말고 항상 좀 더 적극적으로 그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여기 보니까 여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학생 분들한테도 똑같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러한 것들을 느끼면서 해외에서 처음에는 그 UN 대표부, UN에 파견된 우리 대표부에서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는 발리, 휴양지 발리 아시죠 여러분? 그 옆에 붙어있는 자그마한 동티모르라는 독립신생국에서 2년간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활동 무대가 굉장히 넓어지실 텐데, 앞으로 정말 세계인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시면서 어떠한 점을 좀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 사진인데요. 그 통역할 때 당시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 업무 중에 아마 가장 역동적이고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제 업무에는 이런 것도 포함이 됐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여기 포함을 시켰고요. UN 회의, 숱하게 참석을 해서 이런데도 이런 UN에서는 이러한 환경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회의에 가는 것이 저의 주 일과였고, 하루에 6시간, 7시간씩 보통 회의에 참석을 해서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동티모르, 제가 근무했던 그 태평양의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경기도 정도 크기고 인구도 110만 밖에 안 되는 그런 곳인데요. 여기에서 사실 제가 UN에서 배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느끼고 생활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평화로운 곳인데 1인당 GDP가 1000불도 안 되는 굉장히 또 가난한 최빈국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인프라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아주 국민들이 사는 것이 보건, 뭐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교육, 여러 측면에서 굉장히 열악합니다. 이게 그 학교의 급식 시설입니다. 조리 시설. 이게 학교의 주방이에요. 여기서 학교 한 200~300명 되는 학생들에게 그 죽 같은 거를 끓여서 먹이고 하는데,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드렸냐면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 그 빈국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기 벽도 없는 얼기설기 얽은 그 구조물에다가 뭐 제대로 된 난로나 뭐 그런 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땔감을,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고 땔감을 주워다가, 왜냐하면 학교에서 한 끼 먹는 게 거의 하루에 거의 먹는 식사의 전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땔감을 주워다가 저렇게 요리를 해서 먹는데, 보면은 불도 굉장히 그냥 땅에다가 돌덩이 몇 개 놓고 냄비 같은 거를 얹어서 조리를 하고 연기가 말도 못하게 납니다. 그래서 안구 질환, 안과 질환, 그리고 호흡기 질환,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발생을 하고, 저희가 이거를 보다 못해서 100만 불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 ODA 기금으로 우리식의 아궁이 같은 거를 거기 지어주는 그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했는데 이 나라가 물자가 너무나 부족하고 섬이다 보니까 뭐 시멘트나 이런 게 제대로 들어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인근 주변 그 마을에서 흙 같은 거를 캐다가 흙을 이렇게 뭐 다지고 물을 섞어서 잇고 구워내서 저런 구조물을, 아궁이 같은 거를 하나 만드는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몇 달씩 걸리고 비용도 높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아까 김정현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그 관용의 중요성, 포용력의 중요성을 여기서 제가 바로 느꼈는데, 이렇게 마을 하나하나 사람들을 가르쳐가면서 이런 걸 만들다 보니까 너무 답답하고 절차가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그 굉장히 하나의 마을이 뭐 한 5개가 뜨문뜨문 있었는데, 하나의 마을이 유독 일을 열심히 하고 부지런하고 잘하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빨리 하고 제대로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발주를 해서 이 주변 지역의 학교들 한 20개 되는 학교들에 이런 거를 다 지어주도록 우리가 그 계약을 하자라고 제가 그 마을 촌장들에게 제의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당연히 다 뭐 우리에게도 일정한 돈만 주면, 그 우리가 완전히 경제적인 배분에서 제외되지만 않는다면 뭐 오케이 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들 하나같이 반대를 하면서
이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 비록 느리고 이런 거를 잘 배우지는 못해도 한 마을 하나하나 다 자기네 역할이 있는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효율성만 생각해서 한 대 몰아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다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제가 참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인 효율성, 신속함 뭐 이런 것들이 다는 아니구나 라는 것을 좀 느꼈고요. 저거는 저희 대사님이셨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그 대사님이 교과서나 책, 연필 이런 거를 이렇게 학교마다 돌면서 주말이면은 저희가 이렇게 학교를 찾아가서 이런 걸 나눠주면서 굉장히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 아이들도 보세요. 아이들이 굉장히 마르고 그 영아 사망률도 굉장히 높고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것을 보고 참 제가 제 직업에 대해서도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직업을 잘 골랐구나 생각을 했고 이게 단순히 우리의 국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앞만 보고 달리는 것이 진정한 우리가 그 지향해야 될 그러한 외교의 모습은 아니구나. 그리고 정말 외교, 근데 이거는 사실 외교관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살면서 여러분 모두 다 좀 기억하셨으면 하는 가치들인데요. 특히 이렇게 밖에 나가서 많은 경험을 하고 하는 사람들은 좀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따뜻함, 그 나만의 이익이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의 안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정말 그 인류의 반 이상이 저렇게 힘든 환경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을 하고 우리가 좀 따뜻함을 기본으로 한 그러한 외교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품격 외교라는 말씀을 저희 장관님이 간혹 하십니다. 품격 외교를 해야 된다. 저는 그 본질이 이런 관용성과 열린 마음을 바탕으로 한 따뜻한 외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난한 나라이지만 동티모르에서 근무하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그리고 이 아이들의 웃음을 보면서 굉장히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동티모르 생활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또 이런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저의 본업인 아세안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가 없어서 잠시 홍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동영상 좀 틀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2014 아세안 한 특별정상회의 홍보대사 이영입니다. 아세안과 한국은 경제, 사회, 문화, 인적 교류와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죠. 이번 회의는 한 아세안 대화 수립 25주년을 기념하고 공동 번영을 위한 특별한 정상회의입니다. 12월 11일부터 12일 아름다운 항구 도시 부산에서 개최되는 이번 정상회의에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이게 제가 지금 저희 과가 굉장히 바쁜 이유인데요. 아세안이 뭔지는 아시나요? 아시는 분 손 좀 들어보시겠어요? 역시 별로 안 되네요. 이 주제를 안 하기를 잘했군요. 그 아세안은 동남아 국가연합, 동남아 국가 10개가 만든 지역 기구입니다. 우리는 아세안, 동남아, 뭐 말레이시아나 필리핀 이런 거를 생각을 하면 다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뭐 이주 노동자, 다문화 가정, 아니면은 우리가 손쉽게 갈 수 있는 휴양지 이런 거를 대부분 떠오르실 텐데 사실 아세안, 동남아 국가 10개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우리가 훨씬 더 긴밀한 정치, 안보, 경제, 사회, 문화 그런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데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아세안은 사실 한류가 굉장히 지금 인기를 얻고 있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과 호응을 보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에 비해서 아세안에 대해서 너무나 모른다. 그것이 굉장히 안타깝고 좀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아세안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들이 아니고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학교를 졸업하고 활동하실 때가 되면
아주 굉장한 위상을 가진 경제력을 가진 그러한 블록으로 부상을 할 지역인데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준비가 안 돼 있고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우려스럽습니다. 이 홍보 동영상에 나온 대로 25주년 저희가 아세안하고 이렇게 정기적인 대화 파트너가 된 것이 올해로 25주년 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이 모두 올 예정이고요. 와서 우리 대통령과 함께 정상회의도 갖고 다양한 행사를 가지면서 25주년을 이렇게 축하할 그러한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요. 무슨 정상회의를 하는데 그것은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를 기념하기 위해서 다채로운 행사들이 서울에서도 부산에서도 열립니다. 그래서 혹시 영화, 인디펜던트 영화 특히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즘 그 동남아 영화 감독들이 굉장히 뜨고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삼청동에 있는 서울미술관의 국립미술관에서 27일부터 또 아세안 영화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세안의 대표 감독 10명이 각 나라에서 한 명씩 감독한 영화들을 상영을 하고 할 예정이니까 그런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왜 우리가 아세안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 가지 이유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세안이 지금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것이 내년 말 아세안이 이렇게 느슨한 그 국가 연합으로 있기에는 너무 갈 길이 멀다는 인식하에 좀 더 결속력 있는 공동체로 우리 출범을 하자. EU를 본받자. 물론 EU처럼 그렇게 그 정치 외교 관계까지 긴밀하게 조율되는 그러한 연합을 꿈꾸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단일 시장 그리고 단일 생산 기지로서 좀 더 효율적으로 성장을 지속하려면 아세안이 공동체로 출범해야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게 합의를 하고 그것이 내년 말에 출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세안 인구를 합치면은 6억 4천만 명, 세계 3위 국가로 따지면 정도 되고 GDP는 3조 불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경제 블록이 됩니다. 그러한 가까운 블록이 우리나라 바로 옆에 생기게 되는데요. 우리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들도 이런 데 좀 더 관심을 갖고 앞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활동할 무대는 물론 그 미국이 될 수도 있고 유럽 다양한 지역이 있겠지만 가까운 아세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는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